지금 학과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이어 신입생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수단이 메이스를 선두로 입장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 김도현 총장님과 보직자 초청 내빈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부의사장님과 많은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부의사장님과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 김도현 총장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포항공과대학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무처장의 학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 전상민입니다.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다양한 응용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창의적인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을 목표로 1986년 12월 3일에 개교하였습니다. 이후 1987년 3월에 학부 첫 신입생이 입학하였고 대학원 교육은 1988년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갖춘 도전적인 포스테키안을 양성하기 위하여 창의력을 함량하고 폭넓은 융합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교과 과정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학사 7,731명, 석사 7,953명, 박사 3,958명 등 총 19,64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오늘 2019학년도 입학식에서는 학사과정 317명, 석사과정 160명, 박사과정 81명, 석박사 통합과정 269명 등 모두 827명의 학생이 입학하게 됩니다. 포스텍은 지난 30년간 매진하고 실현하여온 연구중심대학을 기반으로 가치창출대학이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세우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길을 열고자 전 구성원이 함께 뜻을 모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유민재 학생의 2019학번 포스테키안으로서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유민재 학생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텍 19학번 신입생 유민재입니다.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동료 신입생 여러분들에게도 힘찬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왜 대학을 가려고 하니? 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싶어서 갑니다 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곳 포스텍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스테키안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어른이 되었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고행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젊은 패기가 있고 또 잃을 것 없는 힘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막 출발선상에 선 새내기일 뿐이니까요. 물론 앞으로 경험할 크고 작은 실패들이 때로는 쓰라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또 이러한 상처들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우리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부딪혀보고 또 그만큼 많이 깨져보는 것이 우리가 포스텍에서 얻어갈 수 있는 가장 값진 경험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4년간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학업? 연구? 아니면 동아리나 여러 대외 활동들? 물론 이 모두가 정말 기대되는 것들이고 저 역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크게 노력할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 무엇보다도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얻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혜택과 사랑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감사와 함께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신입생 여러분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경쟁하기보다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했을 때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고 또 기쁨도 배가 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포스트키안의 경쟁 상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세계 속에 있는 여러 뛰어난 인재들이니까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포스트키안으로서 힘찬 첫걸음을 조심스레 내딛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을 대표한 유민재 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뭐 더 보탤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생을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하튼 제가 준비한 입학 식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오늘로서 포스트키안이 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학 입시라는 인생의 큰 관문을 돌파하면서 힘차게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아울러 그간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을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키안이 되는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우리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미국 미주리 대학교의 최문영 총장이십니다. 미주리주의 4개 대학교를 총괄하고 계시는 최문영 총장님을 포스트키안으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살에 미국으로 이민 간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지 짐작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은 그가 지닌 도전 정신을 항상 가슴에 담아두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학 생활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총체적 역량을 키워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세월의 인류와는 차원이 다른 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영위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활동 역시 굉장히 긴 기간이 될 것입니다. 직업도 몇 번은 바꿔야 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은 평생 스스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배우는 사람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폭넓게 경험하고 많이 도전하십시오. 대학생으로서의 성실한 학습과 폭넓은 경험을 통해 각자의 꿈을 찾고 이를 실현해 가기 바랍니다. 퍼스텍은 높은 수준의 지식 전수는 물론 다양한 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튼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스스로 정한 주제의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안에서만 길을 찾지 마십시오. MOOC, 즉 Massive Open Online 코스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세계 석학들을 스승으로 삼으면서 지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여름방학 기간에는 SES, 하학의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사회 경험입니다. Summer Experience in Society, SES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과 도전은 결국 행복한 미래를 가꾸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바랍니다. 행복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들을 배려하기 바랍니다. 주위를 배려하고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결국 스스로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세심하게 교육해서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리더로 길러내는 것이 저와 여기 계신 교수님들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의 대학 생활을 항상 따뜻하게 지켜보시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포스텍에서 여러분의 꿈을 만들고 또 이를 이룰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쌓아가기 바랍니다. 포스텍의 구성원 모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예공학 박사 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오늘 명예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실 분은 최문영 미주리대 총괄 총장님입니다. 먼저 대학원장님께서 최문영 총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텍 제7호 명예공학 박사 학위 수여 예정인 최문영 미주리대 총장님은 1964년 서울 출생으로 9살 때인 1973년 가족과 함께 미국 오하이오주로 이주하셨습니다. 1987년에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신 후 프린스턴 대학에서 기계항공공학 석사 학위를, 3년 뒤인 1992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1994년 일리노이 대학 교수로 임용되신 뒤 드렉셀대를 거쳐 2008년 코네티컷대에 부임, 공대 학장을 맡으신 후 2012년부터 수석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7년 3월에 180여 년 역사의 미주리대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컬럼비아 미주리대, 세인트루이스 미주리대, 캔자스시티 미주리대, 미주리 과학기술대 등 4개 대학 전체를 대표하는 총괄 총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최문영 총장님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열공학 분야의 권위자로서 미국 기계학회 석학회원, 인터내셔널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아너 소사이어티 회장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2014년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어워드 인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리고 2012년 챔피언 오브 이노베이션 유니버시티 오브 코네티컷 등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총장님의 명예공학 박사 수여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포스텍 가족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오늘 포스텍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항로를 탐색하고 배를 설계하는 첫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은 먼저 항해를 떠나 성공적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선배의 업적에 존경을 보내는 특별한 환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텍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분은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가치의 표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문영 총장님께 명예공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포스텍의 교훈은 창의, 성실, 진취입니다. 우리 사회와 인류 발전에 직접 기여할 글로벌 리더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해 여러 역경에도 탁월한 연구 업적과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미국 고등교육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오신 최문영 총장님의 삶은 우리 신입생과 구성원들 모두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열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최 총장님은 커네티컷 대학 수석 부총장 역임 당시 전국적인 적극적인 연구 지원과 활발한 산학 협력을 통해 대학을 미국 최우수 주립대학 중의 하나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이후 고등교육과 과학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혁신가로 인정받아 2017년 4개의 캠퍼스 7만 7천 명의 구성원을 이끄는 미주리대 총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최문영 총장님은 180년 역사를 지닌 미주리대학교의 최초 아시아계 출신 총장으로서 미국과 세계 고등교육계에서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포스테키안들이 최문영 총장님의 삶에 공감해서 성실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미래를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 포스텍의 새로운 가족이 되시는 최문영 총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영 총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박 제7호 학위기 성명 최문영 생년월 1964년 3월 19일 국적 미국. 위 사람은 학술 발전과 인류 문화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본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에 명예공학 박사 학위 수여를 추천함. 2019년 2월 15일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장 이학 박사 김승환.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공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총장 김도연. 이어서 최문영 명예공학 박사께서 수락사를 하시겠습니다. Well, thank you, President Kim and Provost Jung, for this incredible honor. I feel bad that as a Korean, I can't speak to you in Korean because my Korean is at a 3rd grade level and is not well suited for the very highly intelligent people who are in this room. So I hope you forgive me. It is truly exciting to join the Post-Tech family today. I welcome all of the incredible students at Post-Tech. Before I begin my remarks, I want t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of my background. I was born in 1964 in Bugayondong near Hansong Godeungakyo. My mother was born in Sangju and was a Ganowan. My father was born in Haeju and worked at Shani Bang. And I grew up reading about Hongbu, Norbu, Samguk Sagi, and Lee Sun-shin. I also listened to the music of Song Chang-sik, Patty Kim, and Lee Yong-bok. In 1973, my family immigrated to America.
I was filled with excitement about the possibilities in this land of great promise. But I was also a little bit afraid, uncertain about this unknown country. In America, my father and mother started a business making Taekwondo dobok. And my 3 younger sisters now run that company in Chicago. I attended grammar school, high school, college, and graduate school, like many Koreans who immigrated to America before me and after me. Nothing about my story is remarkable. Nothing about my life is remarkable. The only remarkable thing that I can share with you is the value of hard work and dedication instilled in me by my parents. I share this story because it demonstrates what is possible. If I can do it, I know you can do it as well. As I receive this honorary doctorate, I am so proud of the contributions that your university has made to society. So let me begin by welcoming all of the outstanding freshmen as well as the graduate students who will call Post-Tech home for the next 4 years. I also want to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to the parents and grandparents. Your sons and daughters have incredible opportunities ahead of them because of your hard work and sacrifice. I also want to welcome the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here today. I admire your courage to leave behind your comfortable surrounding, to challenge yourself intellectually to be here. And you found the right place. Post-Tech is known as an institution in which they train the best engineers, the brightest scientists, and industrial leaders who will transform society. I also want to recognize the world-class professors and the staff who make Post-Tech what it is. Today, we take time and reflect, especially as you begin your new studies at Post-Tech. This university's ambition and vision of creative vision fostered by President Kim and Provost Jung have led to remarkable achievements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the past 10 years, this university, which started only in 1987, is now ranked among 100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That is truly, truly amazing. I am very honored to take part in this Post-Tech legacy. From the beginning, Post-Tech's mission was to explore the frontiers of research and innovation, and Post-Tech has continued to be a leader in that arena. The university gathers the best minds from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to conduct groundbreaking research and use the knowledge to improve our society. Post-Tech is also very different from other institutions in Korea and in Asia because of the bold spirit of innovation that is found here among the faculty and the students. Post-Techians always embrace new ways of doing things. They boost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they form groundbreaking partnerships with industry, and they dedicate and expand their knowledge to the world. This enterprising attitude can be found in the way that Post-Tech connects with scholars all over the world. Post-Tech researchers have partnerships with 100 universities in 31 countries, providing a gateway for students and faculty to engage with the world's most transformational people and their ideas. Post-Techians also continue to blaze new trails in research, technology, and education, helping to solidify Korea's position on the world stage. The success of Post-Tech during the past 32 years can be seen as a symbol of the rise of Korea as an economic power. This rise of Korea during the past 60 years is considered a miracle by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1953, Korea's GDP was the second lowest in the world.
Now, who can believe that Korea's economy is now the 11th largest economy in all the world? That is truly incredible. What fueled this was the excellent educational system, the support from families to ensure that their sons and daughters create the opportunities for success, and the powers of development that is possible in this country. To give you some context of Korea's influence in the world, take the date of December 21st, 2012. On that day, Gangnam Style by Psy reached 1 billion YouTube users. In terms of advancing Korean culture, there was nothing like it. Also, on that day, the two very important people on the world stage who held positions of influence were Ban Ki-moon, the UN Secretary General, as well as Jim Yong Kim, who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And now Korea is known throughout the world for its innovation and its culture. This spectacular transformation was made possible in only a few generations through the determination and resilience of the country's spirit and the hard work of your parents and your grandparents. It is clear that this bold spirit that has propelled Korea's prominence is the same spirit that is found at Postech. I strongly believe that Postech is the Caltech of Asia for many reasons. Postech also stands apart because it has chosen to endeavor to a higher mission. In 2016, under the vision of President Kim, Postech launched the Value Creating University, united by the vision and the university's commitment to enrich and advance society and humanity. I wholeheartedly believe that education can be used as a transformational means to advance society, and that the value of education is its ability to transform individuals through that process. This is a lesson that is well understood in Korea, but must also be remembered throughout the world for the sake of humanity's progress. By embracing the mission to create value for the betterment of humanity, Postech has chosen a path that will guide its future to continued excellence. So students, you have a role in transforming society through your education. The Postech education will give you that opportunity to learn the skills to become an influential leader and to continue that legacy of success. But as your studies will show, that to be a leader requires more than science, technology, requires more than engineering and mathematics. You have to pursue to become a complete individual through your education. So I hope that you remember that as part of your success, your commitment to the ar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s going to be key for you to develop into a comprehensive global citizen. There is an unfortunate stereotype about scientists and engineers that they can be robotic, uncreative, and perhaps even unfeeling. But we must dispel with that myth and really throw it out. The history of this institution demonstrates that the stereotypes are not true, because creativity is a driving force that defines this institution's educational system and research. First and foremost, the most creative engineers and scientists understand the value that they provide to humanity and to society. The creative ability to dream and imagine new technological horizons is tied closely to your own ability to break down the disciplinary barriers and draw new connections among them. By expanding your education beyond the classroom and familiarizing yourself with the arts and culture, you will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to develop creative solutions to global problems. Study of the human nature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as you become successful in your career, you will be solving more and more complex problems.
that require you to work with diverse people with diverse views. As diligently as you study your coursework, you should also study the human spirit to better understand the forces that drive and motivate individuals. As engineers and scientists at this university, your ultimate mission is to improve humanity. Your ability to help people depends on connecting with them in a meaningful way so that you can understand the problems that they face. The liberal arts, the commitment to the liberal arts will help you fulfill your responsibility to humanity and to society by intellectually challenging you to do more. I would like to conclude now by sharing with you 3 very important characteristics so that all of you can live a life of meaning. In my own life of meaning were really defined by 3 very simple approaches. The first is the commitment to excellence. Your strength can only be revealed and continue to grow if you challenge yourself to do better each and every day. I encourage you to allow your path to be guided by this pursuit in your training, in your efforts, and in your future decisions. I urge you not to shy away from the challenges out of discomfort or fear. By pursuing excellence, you always avoid the regret that you have that you may have done more to be successful. The second quality is resilience. In your journey, the ability to be resilient will set you apart. Challenges will come, and some days there will be more pain than joy. It is in your power to choose how you will act and react. There will be temptation at times to let cynicism, bitterness, and hopelessness affect your view of the situation. But you are never without the ability to make a positive impact and have a positive reaction. I advise you to embrace the power of resilience by treating times when you might fail, when you might stumble, as a fresh beginning, a moment of reflection that provides the opportunity to tackle your goals with a renewed strength. The final quality that I believe is important in living a life of meaning is compassion. Success is worth nothing if it does not mean that you brought joy and light to others by interacting with them, by supporting them. This requires both understanding and compassion, which is exercised through the kindness and respect that you share with your fellow man and woman. Together, these qualities will serve you well. Always come back to these 3 qualities to decide which direction you want to take with your life. So in closing, February 15th, today, is a very special day in the history of science and humanity. On February 15th, 1946, 2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named John Mauchly and Presper Eckert developed the world's first electronic general-purpose computer. On this date, on February 15, 2001, Francis Collins, as well as Craig Venter, were the first to publish the complete human genome. Imagine what these 2 breakthroughs have meant for society that came about because of the work of scientists and engineers. So today, on February 15, 2019, let's mark this as a very special day where all of you who've gathered here from all over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have decided that this is the place you're going to be using your intellectual capabilities to solve the world's grand challenge problems and to help improve society. So Posteckians, I am very proud to be one of your own, and I wish you great success in the future, and I look forward to many breakthroughs that you will lead. Thank you very much.
최문영 명예공학 박사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크쇼 순서로 총장님, 교수님, 선배와 신입생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토크쇼 진행자 산업경영공학과 16학번 오민정 학생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크쇼 진행을 맡은 산업경영공학과 16학번 오민정입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된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크쇼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학번 신입생 패널 김희원 학우와 허수범 학우를 모셔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 총학생 회장님이신 이호영 학우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토크쇼에 참여해주신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님 정윤영 교수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교 김도현 총장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희 신입생 여러분부터 청중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쪽에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9학번 신입생으로 들어온 자랑스러운 3분반의 허수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19학번으로 들어오게 된 15분반 김희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호영 총학생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학생 회장 이호영입니다. 저는 10분반이고요. 감사합니다.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다음으로는 정윤영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학부 17회 졸업생 그리고 9분반 졸업생 네. 그리고 현재 전자전기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정윤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가 좋은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좀 주고 싶어가지고 네, 하나씩 좀 선물을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총장님 것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김영란법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총장님 좀 그 당에 안 좋으실까봐 제가 나중에 다른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입니다. 네, 그러면 청중분들께 인사 말씀도 마쳤으니까 잠시 앉아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입학식을 이제 입학식을 하고 계신 19학번 신입생 여러분일 것 같은데요. 김희원 학우께 혹시 우리 대학에 처음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한 1년 전쯤에 한 캠프를 계기로 이 포스텍에 되게 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고 싶었던 학교가 처음이다 보니까 떨어지면 되게 슬플 것 같았는데 다행히 올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 합격 소식을 들을 때 하고 실제로 대학에 입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학식에 와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은 어떤지 혹시 허수범 학우께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사실 오리엔테이션 전에도 이 포스테키안들이 굉장히 바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양의 학업을 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5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보니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뵙고 그리고 선배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니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걱정이 정말 현실적이고 그리고 되게 실감나게 다가온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걱정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배들 그리고 교수님들 만나면서 이런 포스텍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설렘이 더 커진 느낌도 있어서 뭐 걱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는 새내기들, 저희 이 자리의 주인공인 새내기들의 질문을 모아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설문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그 안에 오늘 토크쇼를 위해서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새내기들에게 포스텍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요. 먼저 포스텍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텍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 3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19.9%의 친구들이 답변을 해줬는데요. 바로 연구 인프라였습니다. 연구 중심 대학이자 가치 창출 대학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포스텍이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 과학자를 꿈꾸는 새내기들이 특히 큰 기대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18학번부터는 무은자학부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과별로 새내기 연구 참여라던가 UGRP 등등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진 것 같은데요. 혹시 김희원 학우께서는 연구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이번 새내기 연구 참여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연구 참여에 관심이 있으시면 혹시 연구 참여에서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신가요? 제가 뭐 연구 참여에서 논문을 읽거나 실험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반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실험이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도 그런 제약이 많아서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텍에 오게 되었으니까 그런 제약 없이 좀 더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정윤현 교수님께서 이런 연구 참여에 관심이 많은 새내기 친구들에게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연구 인프라 그리고 흔히 우리가 연구 참여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 학교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적은 학생 수, 소수 정예의 교육을 표방하는 우리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 생각했던 어떤 스펙 쌓기나 뭐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가서 좀 부딪혀보고 어려운 문제도 스스로 좀 접해보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듯한 경험을 겪는다는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서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 배운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아마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크게 키워나가는데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관심 있는 새내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32.7%의 친구들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한 답변이었는데요. 혹시 허수범 학우께서는 2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2위가 되게 근소한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가장 기대되는 점이 무엇이었냐면 미래 설계 그러니까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이 가장 기대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아마 2등이 그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높은 학업 수준이나 뭐 그런 점이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허수봉 화구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높은 학업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열 진로에 큰 뜻을 품으신 인재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현실적인 이유보다는 학업 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이제 우리 대학이 이공계 대학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훌륭한 학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 차원에서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전혀 시나리오가 없는 것이로군요. 그냥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학업 수준을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니까 참 대견합니다. 이게 기대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고달픈. 사실은 저는 높은 학업 수준,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저는 우리 교수님들께 좀 우리 학생들 좀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영 교수님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은 숙제를 주고 그러는지 참 제가 앞으로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조금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번에 저한테 안 물어볼 것 같아서 시나리오가 없으니 저는 저한테 뭐가 기대된다, 저라면 뭐겠냐를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저라면은 모르겠습니다. 1위로 나온 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라면은 평생을 함께할 보석 같은 우리 19학번 동기 친구들이 제일 저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등은 그거 아닐까. 네, 총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침 1위를 총장님께 여쭤보려고 준비를 해뒀었는데 미리 답변을 해주시는 바람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입생들이 이제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기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잘렸습니다. 글씨가 깨졌군요. 그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내기들이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포스텍이라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 그리고 또 높은 동기들의 수준,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보석 같은 동기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총장님께서 새롭게 안착시키신 그 인턴십 프로그램 SES에 작년에 2018년도에 무려 351명, 24.7%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그 많은 경험과 지식,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진로를 설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SES라는 프로그램의 장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SES가 가진 꼭 장점만 있겠습니까? 가서 고생하고 그런 또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최문영 총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신입생 다짐에서도 그랬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협동과 배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지껏 살아오는 것은 각자 열심히 살면은 다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진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협동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회에 나가서 살아보는 것, 한번 부딪혀보는 것, 거기서 얻는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학교에서는 시험 보고 그걸로 성적 받고 그러니까 그게 혼자 각자 하는 것이 그런 분야가 훨씬 많은데, 이제는 대학생으로서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협동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는 것, 그런 자세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런 SES 프로그램이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총학생 회장님께서 학교 선배로서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돌아보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도 총학생 회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내기들이 포스텍에서 이 가장 기대할 만한 점이라고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저희가 공기를 평소에 느끼지 못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숨 쉬듯이 겪고 있는 그런 장점들, 어떤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1위를 보고 사실 좀 놀랬거든요. 이게 학교 안 다녀봤는데 어떻게 알지?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오늘은 제 경험담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이제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진짜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SES 프로그램을 저도 했었는데,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내가 기업에서 뭔가 인턴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한참을 설명해야 겨우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인턴십 자리를 마련을 해주고 학생은 학교에 지원을 하면은 기업에서 인턴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다른 곳에서는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한참을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참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는 연구 참여, 연구에 말 그대로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를 쓰는데, 다른 학교에는 다 이제 연구실 인턴, 랩실 인턴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이 언어에서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 지금 대학원에 지금 연구 참여를 하러 온 친구도 있는데, 아 진짜 이런 데가 또 없는 것 같다,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얻고 있는 게 되게 많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디를 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총장님 말씀하실 때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 인간관계가 저는 우리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다른 학교에 없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이제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좀 옛날이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술 안 되나? 성인이니까요. 이제 대학교를 간 다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친구만한 친구가 없다, 이제 뭔가 대학교 친구들은 다들 뭔가 친구들 같지가 않고 아직 동기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 그럼 그렇지, 고등학교가 최고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많이 공감을 못했어요. 이제 우리 학교가 이 규모에서 오는, 분반 제도에서 오는 이 끈끈함이 정말로 남다르고 진짜로 그냥 평생 갈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가장 큰 것은 이제 총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꽂혀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방금 우리 총학생 회장님이 뭐 분반 친구들, 또 우리 총장님도 그 좋은 친구 교우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저 그 03학번 그 학과 친구는 학과 친구대로 만나고요. 03학번 9분반 친구들은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어요. 1년에 한 3-4번 정도 정기적으로 우리 1박 2일 MT 가고요. 그냥 뭐 서울이면 서울, 지네들 죄송합니다. 자기네들 그 근무지 지역에서 오늘 뭐 시간이 나는데 뭐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 좀 머리가 굳기 전에 이렇게 만난 친구들이 정말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보면 모든 분반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친구들이랑 정말로 좋은 관계 맺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면 정말 평생 남을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 경험을 담아가지고 정말로 하나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교수님의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3가지를 다 봤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질문은 가장 걱정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폰트가 좀 깨졌네요. 가장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새내기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역시 3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방금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인간관계였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등학교보다는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이 있는 종합대학에 비해서 포스텍이 좀 규모가 작고 그래서 더더욱 동문회 규모도 작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정윤 교수님 그리고 총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도 뭐 동문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너무 포항이라서 인간관계를 넓게 쌓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학생회에서 매년 다른 학교들과 뭐 교류 행사라던가 문화 행사를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새내기들에게 방향성이나 문화 행사에 대한 어떤 길잡이라고 해야 될까요? 총학생회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어떤 도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포스텍이 장점이 정말로 많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딱 하나의 아쉬운 점이 이제 그 위치에서 오는 뭔가의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사실 저도 저는 사실 여기 출신이지만 느낌 많이 들었고 해서, 이제 저희 총학생회에서 이제 사실 사람 한 명이 하기 힘든 일들을 해주는 게 총학생회의 역할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저희가 이제 접하기 힘든 친구들이죠. 이제 예술하는 친구들,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저희의 그 동료라고 할까요? 저희 이제 유니스트랑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학교들이랑 같이 교류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다들 알고 계시는 포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과학기술 IST 학교들이 모여서 하는 그 스타디움이라는 행사도 있고요. 생각보다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학교의 자랑 중에 하나인 단기 유학, 이제 국내에 머물지 않아요.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많이 교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회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믿는 편인데, 사람 한 명이 유의미하게 교류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150명 정도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환경에서든 문명화된 곳이라면은 어느 환경에서든 이제 사람이 노력하면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채우고 이제 얼마나 유의미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류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이고요. 저희가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상당히 균질한 집단이에요.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밖에 나가보면 정말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발히 교류하는 거를 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어떤 대규모 문화 행사를 유치하면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게 사실은 학생회에서 하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이제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나는 작가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저명한 작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연도 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느끼는 문화적인 갈증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총학생회에서도 이제 다양한 것들, 여러분의 문화에 대한 그런 의견 수렴도 이제 계속할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이런 다양한 문화행사에 총학생회와 대학 차원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위 고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바로 학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주관식으로 고민을 적어봐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렇게 특히나 일반고 출신인데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투 과목을 다 하지 않았다라던가 아니면 과학고 출신 친구들이 훨씬 더 잘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총장님께서 이런 고민이 많은 학업적인 고민이 많은 새내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반고 출신인데 저런 고민 물론 어렵겠죠. 처음에는 어렵겠죠. 그런데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겠죠 하고 질문인데 따라갈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처음에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물리와 화학의 그 넓은 세계에서 물리 2를 배웠다, 화학 2를 배웠다, 다 그냥 첫 계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별 큰 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진력하면은 힘을 거기에 모으고 매진하면은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두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의 첫 번째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고민이 혹시 어떤 거일 것 같으신가요? 새내기 분들은 어떤 거 고르셨나요? 아무래도 친구들끼리 모여 있다 보면 그 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장학금 잘리는 그 장자를 첫 번째로 꼽아서 그게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장자리 첫 번째가 아닌가? 그렇군요. 네, 제 기억으로 43.9% 거의 절반에 가까운 답변이었는데요. 새내기 패널분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하게 장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총장님께서도 장자리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저는 44%의 학생들이 걱정한다고 그래서 그게 기후 변화나 미세먼지나 뭐 이런 혹은 자원 고갈 뭐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장자리 뭡니까? 장자리.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짤 여기 뭐 학부모님들 계시지만 우리나라 장학금 제도는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려울 때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모든 학생이 다 어려우니까 그러면 학업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자 해서 이제 학업 우수 장학금인데 사실 장학금은 절대로 학업 우수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줘야죠. 그러니까 그 니드 베이스,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장학금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그 전통이 내려와서 소위 영어로 하면 메리트 베이스, 성적이 좋은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는 그걸 시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짜리 돼도 진짜 환경이 쉽지 않다, 어렵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장자를 회복합니다. 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께도 한두 번 대학교 다니면서 잘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야 오히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혹시 학생들 장짤에 처하면은 부모님께 가서 말씀드리세요.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실 부모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어려움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총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장학금 프로그램들이 성적 이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입생 여러분들도 학업에 매진하시되 혹시라도 뭐 장학금이 잘린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신입생들이 이제 이런 답변 말고 질문을 몇 가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주관식으로 받은 질문 중에서 가장 좀 중복되거나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질문 위주로 3가지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동아리와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기준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새내기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이 고민을 할 텐데요. 먼저 학교 선배이신 총학생회장님께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아리 회장도 많이 하시고 학업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는데 약간 팁 같은 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렇죠. 저도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동아리도 열심히 해보고 많이 할 때는 3개씩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저니까요. 이제 주위에 관찰한 이야기를 좀 하면은 15학점 듣고 동아리 안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뭐 힘겹게 사는 친구도 봤고 이제 21학점 하면서 동아리 3개씩 하면서 굉장히 잘 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차이가 뭘까? 이게 하루가 24시간인 것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시간 관리의 문제도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 질문이 사실은 뭐 동아리와 학업, 비단 동아리와 학업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학기 설계, 학기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계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제가 이제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되게 단순합니다. 잘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잘 예상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들 플래너 써보셨죠? 되게 세상에 요즘은 플래너 말고 딴 거 쓰나요? 네, 이제 플래너라는 게 보통 뭐 하루 단위, 주 단위로 이렇게 막 자기 공부할 거나 어떤 뭐 일정들을 그렇게 쭉 써놓는 거잖아요. 근데 학업 계획이란 게 잘 지켜지던가요? 저는 잘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불성실해서인가? 의지가 부족해서인가? 저는 애초에 그게 아니라 애초에 지키지 못할 계획, 너무 많은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기 수준의 계획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이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 있네요. 몸을 불태운다는 정도로 열심히 살면은 이제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니 다행이지만은 이게 잘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잘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근데 두 번째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책임지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번 학기 딱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기 쉬운 책임에 대한 생각인데 저는 다른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이게 예측을 잘못했구나, 큰일 났다, 이제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얼른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나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기를 하다가 와 너무 어렵다, 이건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과감하게 뭔가를 포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예측할 때 더 잘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기의 계획할 때 잘 예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는 거,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마음의 짐 없이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학기를 살다 보면 내 계획과 달라지는 일들이 꽤 많은데 빠른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보고 와 이거다 싶었던 질문인데요. 바로 여기 보면 공부를 하다가 책에 나오는 학자들에 비해 재능의 한계가 느껴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와, 이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정윤영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총장님께서 답변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여러분들 19살인데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했다고 책에 나오는 학자들에 비해 한계가 느껴진다고. 당연히 한계가 느껴지죠. 지금 18살, 19살의 한계를 안 느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이제 그런 측면이죠.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하면 누가 제일 잘합니까? 손흥민이죠. 제가 젊었을 때는 1980년, 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초에는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차두리의 아버지죠.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70년대 후반을 제가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운 진짜 빼어난 선수였는데, 차범근 뭐 세계 탑 플레이였습니다. 차붐 해서 붐붐, 이 뭐 모터 소리 같은 그런 워낙 힘차게 잘하는 선수였죠. 근데 1980년에 한국에서 제가 TV 방송을 보면서 차범근 선수가 잠시 귀국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차범근 선수가 하는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뭐라고 그때 그러냐 하면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자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선수에 비교하면은. 왜냐?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안 해서 자기는 확실한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꿈이 이 다음에 한국에서 유소년 축구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러더니 와서 실제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 한계를 느끼죠. 여러분들이 본 책에서 본 뭐 유명한 사람들은 한계를 안 느꼈겠습니까? 한계 끝없이 느낍니다. 누구나 느끼는 거니까 그런 거에 이건 나만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능력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한계를 느끼지 말고 될 때까지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총장님의 조언, 이 질문을 하신 학생도 총장님의 조언을 잘 들으시고 훌륭한 책에 나오는 과학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총장님이나 교수님께서 인생의 큰 갈림길을 만났을 때 결정하신 계기나 인생에서 큰 장애물이 있었을 때 극복하신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저한테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기 직전에도 아마 큰 갈림길에서 많은 심사숙고 끝에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내린 선택이겠지만 결국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물론 객관적으로 많은 걸 비교하고 따져보고 뭐 또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또 따져보겠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어차피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재능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사할 만큼 어느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포스텍에서 교육을 4년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 것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마 큰 축복일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는 시점이 되면 정말로 아주 불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평균 이상의 삶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많은 것들을 선택받기를 바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과 어떤 옵션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다양한 선택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택하게 될 때 좀 나를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나를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행복한 인생, 그렇다고 나만 생각하지는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 이렇게 막 주변 말들, 특히나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런 것보다도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좀 줏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의 도언이 이제 신입생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받아보고 싶었는데 시간 내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장님께 신입생들께 격려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생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었는데 마무리해야 되나요? 혹시 한마디씩만 더. 신입생. 네. 사실 뭐 한마디 하는 것보다 사실 총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신입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셨을 때 뭐 한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포스텍만의 장점 그리고 포스텍이 이건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어떤 학생이 총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몇 가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꼬인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저한테 갑자기 마이크를 넘기기에 제가 좀 시간을 좀 벌으려고 넘겼더니 또 다시 왔네요. 그러면 이럴 땐 한 번 더 넘기는 게. 네, 저도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앞에 질문에도 동아리와 학업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저도 대학에서 학업만큼 중요한 게 동아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학업적인 것에 있어서 미래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학업적인 걸 좀 뒤로 하고서라도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히 꼬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뭐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만날 테니까 천천히 답을 하도록 하고요. 그냥 우리 여러 학생들에게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을 성실히 사십시오. 오늘을 이렇게 너무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미래를 뭘 해야 되는데 뭐 이래도 되나 뭐 이런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문영 총장님 그 강연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것은 resilience, 그러니까 회복력 아닙니까? 회복. 다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겠습니까? 뭐 F 받고 그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실패하는 거에 비하면 한 과목 F 받아서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난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 앉은 자리에서 한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왔나? 여러분들이라는 이 엄청난 존재가 있기 위해선 부모님 계시고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 하면 수십만 년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입니다. 한 명의 여러분 개개인이 우주입니다. 우주.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각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렇게 살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총장님의 조언을 들으시고 행복한 대학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분들이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토크쇼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넘어가 버렸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스테키안이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교 일에 참가하셔서 인간관계를 넓히실지 아니면 학업을 정말 매진하실지 혹은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아리나 취미생활로 20대에 정말 좋은 추억들을 남기실지 그런 거는 다들 어떤 한 사람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싶은 대학생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하시든 어떤 형태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여러분 자신의 색깔이 담겨 있는 그런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아리 관련된 질문이 꽤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왔으니까 놀아야지. 근데 공부도 해야 된대. 장학금은 잘리면 안 된대.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심재윤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님이시면서 현재 산학처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저분이 대학교 때 주구장창 기타만 치셨어요. 80년도 후반에는 우리 학생회관에 당구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타 치거나 당구 치거나 이거밖에 안 하셨던 분인데 지금 세계적인 학자가 되셔서 우리 학교에서 산학처장이라는 중요한 일을 맡고 계세요. 네. 꼭 남들이 생각하는 모범생, 공부 많이 해야지, 그것만 정답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아까 우리 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정말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질 수 있는 오늘 입학식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은 교수님께서 정말 훌륭한 마무리 인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토크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총장님, 교수님, 그리고 총학생회장님, 신입생 패널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산업경영공학과 16학번 오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하고 재미있던 토크쇼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가는 행사 안내서 뒷장에 나와 있으며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서라볼 옛슬기를 모아 흐르는 형산강 맑은 물을 두고 보는 곳 나라의 내일을 위해 뜻을 합치는 정예들이 여기 모였다. 동해에 해 뜨듯이 날로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요람 포항공대 기술들과 서로 있다는 영일만 푸른 물을 내다보는 곳 인류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치는 지성들이 여기 모였다. 동해에 해 뜨듯이 날로 빛나는 과학과 기술의 전당 포항공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학년도 포스텍 입학식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